안녕하십니까. 자료해석 강의를 맡게 된 강화평 강사입니다. 자료해석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 딱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렵다, 힘들다. 하지만 자료해석은 어렵거나 힘든 과목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 자료해석은 쉽다.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저와 제 수업을 듣다 보면 자료해석 여러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. 자,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강의 오늘 진행하겠습니다. 제 자료해석 강의는 이론 강의, 핵심 강의, 모의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론 강의는 4강을 기초 튼튼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. 핵심 강의 5강으로 문제를 꼼꼼히 풀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. 모의고사는 10개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 그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의 실전 감각을 쭉 끌어올릴 수 있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. 자료해석 이론 강의는 크게 4개 강의로 제가 챕터를 나눴고요. 첫 번째 강의는 자료해석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 정립하는 시간을 갖고요. 두 번째 시간엔 표에 대해서, 세 번째 시간엔 차트에 대해서, 네 번째 시간에는 그 복합 문제, 표와 차트를 각각 혼합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자료 해석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. 자료 해석.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제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. A 대리점, B 대리점, C 대리점. 각각 핸드폰 값과 가입비, 유심비가 각각 들어요. 하지만 어느 곳은 무료인 곳이 있고 기계값조차도 다 틀려요. 여러분들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어서 비교를 해본다. 이게 바로 자료해석 과목의 문제 유형입니다.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. A 대리점, B 대리점, C 대리점. A 대리점은 40만 원에 가입비 5만 원, 유심비 만 원 해서 46만 원을 내야 되죠. B 대리점은 48만 원, 거기다 유심비 만 원 해서 49만 원, C 대리점은 50만 원에 전부 공짜라고 얘기가 돼 있죠. 그렇다면 46만 원을 내는 A 대리점에서 여러분들 구매를 하겠죠.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료 해석을 잘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거예요. 한 가지 더 해볼게요. 지금 여러분들이 새우맛 과자를 사려고 해요. 새우맛 과자 30개 한 박스를 사려고 하는데 지금 각각 그 인터넷 쇼핑을 하려고 하는데 10개들이의 가격만 나와 있습니다. 거기에다 배송비 정책은 각각 틀려요. 여러분들이 30개들이 한 박스를 구매할 때 어떤 쇼핑몰에서 구매를 해야지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? 이거를 여러분들 계산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자료해석에 대한 계산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. 자료해석 여러분들 지식 쇼핑들 많이 하시잖아요. 제일 저렴한 거 구매하시려고 하시잖아요. 자료해석은 실생활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가다 보면 자료해석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. 한 가지 더 새우맛 과자를 놓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고요. 새우맛 과자 뒷면에 보면 영양 성분이 나와 있어요. 영양 성분 1회 제공량당 3분의 1봉지라고 나와 있고 그걸 30g 기준으로 했을 때 열량이 150칼로리라고 합니다. 제가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. 새우맛 과자 한 봉지를 먹었을 때 여러분들 열량 몇 칼로리를 섭취하는 게 되는 걸까요? 여기서 1회 제공량당 3분의 1봉지라고 했으니까 3분의 1, 1회 제공 함량당 150칼로리를 먹었죠. 그랬을 때 새우맛 과자 한 봉지는 90g입니다. 그랬을 때 30g이 3분의 1봉지니까 150칼로리에 3배를 했을 때, 즉 450칼로리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 새우맛 과자 한 봉지를 먹은 거랑 같은 칼로리라고 볼 수 있죠.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서 표를 찾아보려면 정말 많은 표들이 있어요. 하지만 이 자료 해석을 딱 놓고 과목을 딱 놓고 여러분들이 딱 놓고 보면은 자료와 해석 어떤 자료를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. 실질적으로 이 자료라고 딱 던져주는 것들이 딱 이렇게 표를 놓고 병력 1인당 국방비 또는 뭐 GDP 정부 국방비 추이 혹은 GDP 관련 통계 이런 식의 통계표들을 내줌으로써 이 자료라는 걸로 던져주는 것들이 원형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요. 이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추론하느냐 거기에 대한 걸 묻는 과목인 거예요. 지금 사회는 지식이 너무 많고 정보가 너무 많아요. 어떤 정보를 놓고 그거를 습득하고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추론을 하느냐 그게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자료 해석 과목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죠.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 해석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봤어요. 10명 중에 10명이 모두 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요. 시간,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.
여러분 시간이 많다라고 놓고 과목을 시험을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몇 문제 못 풀죠. 자료 해석은 20문제가 나오고 25분 동안 푸는 문제입니다. 1분에 한 문제씩 풀고 남은 5분 동안 여러분들 마킹하고 한번 검토해보면 시간을 충분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1분 안에 풀 수 있냐고요. 자, 1분 안에 안 풀리는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? 2분째 풀고 3분째 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5분 지나가요. 자, 5분 지나서 한 문제 풀었다고 봅시다. 두 번째 문제도 막해서 5분 풀었어요. 이렇게 되면 15분 동안 여러분들 거의 20문제를 또다시 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.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시간대물을 탁탁탁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쭉 풀어나간다면 쉽게 얘기하면 안 풀리는 문제는 좀 빠르게 지나가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확실하게 콕콕 집어서 실수하지 않고 푼다면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실예로 어떤 학생이 10문제를 놓고 10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10문제를 찍었어요. 그래서 총 12문제를 맞췄는데 어떤 학생은 15문제를 놓고 15문제를 꼼꼼히 풀고 5문제 어렵다 싶은 거는 넘겼어요. 그 친구가 15문제를 맞았어요.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15문제를 풀면서 5문제를 일찍 버린 친구들이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문제 합격률도 높아요. 자,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.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무한정 드릴 테니까 자료 해석 문제 한번 다 맞춰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 풀 수 있겠어요? 100점 맞을 수 있겠어요? 대부분 학생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간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만점을 맞기 위해서 시험을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조금 줄이고 모르는 문제는 빨리 넘어가고 아는 문제들은 좀 꼼꼼히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고요. 그리고 전문 용어가 나온다고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뭐 OECD 국가의 실업률, 뭐 GDP, 또 어떤 뭐 면적률. 하지만 이 과목은 자료 해석 과목입니다. 크게 어려운 용어라고 막힐 건 없어요. 실질적으로 이 과목에서는 그걸 다 빼고 숫자와 어떤 통계표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. 수학적인 개념, 이 문제를 딱 펼쳐놓고 딱 얘기를 해보면 백분율, 그리고 어떤 평균, 또 사칙연산, 사칙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. 이 정도만 안다면 여기에서 자료 해석 과목에 대한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다 된다고 보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인 개념도 저랑 함께 하시면서 개념 정리만 하시게 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. 자, 자료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. 지금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. A 학생의 학년별 성적을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. 이 학생이 1학년, 2학년, 3학년 국어, 영어, 수학 과목에 대한 점수를 나타낸 거예요.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자료 계산 유형으로 나온다. 정말 쉬운 거죠. 1학년의 평균은, 3학년 때 평균은, 뭐 국어의 평균은, 뭐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묻는 문제가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료 계산 문제 유형이고요. 자료의 이해. 이 친구가 국어 점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지 혹은 또 떨어지고 있는지, 수학 점수가 높아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, 이걸 놓고 이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, 이 표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고요. 자료 추론. 추론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1학년, 2학년, 3학년 때 성적을 놓고 4학년 때는 뭐 높아질 것이다, 낮아질 것이다, 성적이 뭐 이런 거를 묻는 문제가 되고요. 실질적으로 자료 추론 문제는 이 표와 한 가지 뭐 그림 차트를 놓고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죠. 그랬을 때 이 표 보고 그림 보고 보기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아요. 그래서 자료 추론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을 거쳐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자료 해석의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료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여러분들 매번 성적표 봤죠? 또는 어떤 물건을 살 때 물건에 봤을 때 몇 그램인지 혹은 몇 칼로리인지를 한 번씩 비교하고 산다면 이런 표들을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한 번 더 계산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 과목을 조금 더 쉽게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
신문에 나온 표와 기사를 보십시오. 신문에 나온 기사를 놓고 표를 작성을 했을 거예요. 그 표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신문입니다. 그리고 TV 방송에서도 각종 도표들을 보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어디까지나 자료 해석 과목 나오는 범위가 많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좀 반복 숙달을 하다 보면 자료 해석 여러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조금 더 고득점으로 가고 싶다. 그러면 오답 노트를 만드십시오. 여러분들 틀리는 유형은 한 번 더 틀리게 돼 있습니다. 오답 노트를 모으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유형을 분석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은 고득점을 넘어서 만점까지도 노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은 표의 이해, 표의 유형 관련 문제풀이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와 첫 번째 강의 해보니까 어떠세요? 자료 해석 개념, 처음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게 조금 쉽다고 느껴지셨나요?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강의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해 오겠습니다. 자료 해석 강의 마치겠습니다.